강도야, 사람 살려. 약국 앞에서 날치기를 당한 노인이 처절하게 외쳤습니다. 심장을 움켜쥐며 쓰러지는 모습. 모두가 외면하던 그 순간 한 가난한 약사가 인생이 걸린 대기업 최종 발표를 포기하고 노인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여자는 알 수 없었죠. 바로 그 선택 하나가 며칠 뒤 그녀를 학벌 차별의 지옥으로 몰아넣고 결국 기적 같은 반전으로 이어지게 되리라는 것을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화면에는 빨간 글씨로 경고 문구가 떠올랐죠. 대출 연체 나흘째, 긴급 연락 요망. 서우는 눈을 비비며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캐피탈 회사에서 보낸 독촉이었어요. 오늘 오후 5시까지 이자 95만 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채권 추심에 들어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우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학자금 대출 3,500만 원, 아버지 교통사고 치료비 3,500만 원, 25살 나이에 7천만 원의 빚더미. 매달 이자만 100만 원이 넘었죠. 옆방에서 아버지의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허리 통증으로 밤새 잠을 설치신 거예요. 서우는 급히 눈물을 닦고 아버지 방으로 갔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아버지가 침대 모서리에 앉아 허리를 주무르고 계셨어요. 아빠, 괜찮으세요? 서우가 다가가 파스를 붙여드렸습니다. 응, 괜찮아. 너 오늘 그 큰 발표 있다며? 아버지는 아픈 기색을 감추려 애쓰며 말했습니다. 부엌으로 가니 이미 라면이 끓여져 있었어요. 새벽 청소일 나가시기 전에 딸을 챙기려고 일찍 일어나신 거였죠. 테이블에는 라면 한 그릇만 놓여 있었습니다. 아빠는요? 나는 일하면서 먹을 거 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서우는 알고 있었어요. 라면이 집의 마지막 한 개였다는 걸. 하지만 아버지 앞에서 티를 낼 수 없었습니다. 서우는 목이 메었지만 억지로 라면을 삼켰어요. 아빠, 제가 오늘 한빛제약 신약개발팀 발표 붙으면요. 연봉이 엄청 높대요. 그럼 우리 이사도 가고 아빠 허리 수술도 받고. 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 우리 딸이 제일 똑똑하지. 서우는 방으로 돌아와 옷장을 열었습니다. 흰색 셔츠 2벌, 검정 슬랙스 1벌이 전부였어요. 3년 전 약국 인턴할 때 사놓은 옷이었죠. 셔츠 깃이 조금 해졌지만 최대한 정성껏 다렸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어요. 할 수 있어, 한서우. 너는 수석 졸업했잖아.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 듯 중얼거렸습니다. 가방에서 PT 자료를 꺼내 마지막으로 점검했어요. 신약 개발 제안서, 한약 성분을 활용한 항암제 연구. 6개월 동안 밤을 새워가며 준비한 자료였습니다. 주머니를 뒤지니 10,000원짜리 1장, 1,000원짜리 3장이 전부였어요. 지하철비 왕복 3,000원. 점심값은 없었죠. 발표 끝나고 편의점에서 뭐라도 사 먹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현관을 나서려는데 아버지가 불러 세웠습니다. 서우야, 이거. 손에 5,000원짜리 1장을 쥐어주셨어요. 점심값인데 오늘 좋은 날인데 굶으면 안 되지. 아빠, 괜찮아요. 저 돈 있어요. 아니야, 가져가. 아빠가 청소하면서 주운 거야. 서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걸. 새벽 청소 일당에서 아끼신 돈이라는 걸. 5,000원을 꼭 쥐고 눈물을 참으며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계단에 주저앉아 조용히 울었어요. 오늘은 꼭 붙어야 했습니다. 마지막 기회였으니까요. 발표 시작은 10시 30분. 발표장까지는 지하철로 40분이 걸렸어요.
서우는 여유 있게 1시간 전에 도착하려고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역 입구 바로 앞 큰 약국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도야, 사람 살려. 노인의 처절한 외침이었어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서우는 약사로서의 본능에 사람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갔어요. 바닥에 쓰러진 노인이 있었습니다. 낡은 베이지색 작업복에 운동화를 신은 70대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죠. 그 옆에는 한약 봉지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갈색 크로스백을 낚아챈 오토바이 날치기가 골목으로 도망치고 있었어요. 내 가방, 거기 우리 마누라 처방전 노트가 있단 말이야. 노인이 목이 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영상만 찍고 있었어요. 누구도 직접 나서지 않았습니다. 서우는 손목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9시 10분. 지금 가야 했어요. 한빛제약은 지각이나 결석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 회사였습니다. PT 발표는 인생의 마지막 기회였죠.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5천 원을 쥐어주시던 떨리는 손. 캐피탈 회사의 독촉 문자. 지금 가지 않으면 영원히 빚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노인이 팔을 짚고 일어서려다 다시 쓰러졌습니다. 심장을 움켜쥐는 모습. 서우는 약사로서 직감했어요. 협심증 발작 같았습니다. 주변에 약국이 있었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서우의 발이 저절로 노인에게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약사예요. 지금 도와드릴게요. 서우는 노인을 부축해 약국 앞 벤치에 앉혔습니다. 재빨리 가방에서 비상약을 꺼냈어요. 약대생 시절부터 항상 소지하던 니트로글리세린이었죠. 할아버지, 이거 혀 밑에 넣으세요. 노인의 떨리는 손을 잡고 약을 넣어드렸습니다. 동시에 119에 신고했어요. 여기 강북구 대명약국 앞이요. 70대 남성분 협심증 발작 추정. 약은 제가 이미 투여했어요. 약국 직원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응급 상황이에요. 혈압계 좀 빌려주세요. 그건 안 되는데요.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약국 직원이 마지못해 혈압계를 건넸습니다. 서우는 노인의 혈압을 측정했어요. 180에 110. 심각한 고혈압이었습니다. 맥박도 재고 호흡 상태를 확인했어요. 시계를 보니 9시 25분이었습니다. 이미 20분이 흘렀어요. 지금 출발해도 겨우 도착할 시간이었죠. 노인이 서울을 바라봤습니다. 학생, 어디 급한 데 가는 거 아니야? 서우가 계속 시계를 보는 걸 눈치챘던 거예요. 아니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내가 봐도 알아. 나는 괜찮으니까 어서 가. 안 돼요. 할아버지 약 드시고 10분은 관찰해야 해요. 서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가 약사인데 이 상황에서 그냥 갈 수가 없어요. 드디어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9시 35분. 응급구조사가 노인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약은 누가 투여했어요? 제가요. 니트로글리세린 0.6mg 설아 투여했어요. 혈압 180에 110, 맥박 불규칙이었어요. 학생 약사예요? 정확한 응급처치 감사합니다. 노인을 구급차에 태우려는데 노인이 서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학생, 이름이 뭐야? 한서우요. 서우 학생, 나 때문에 무슨 일 놓친 거 아니야? 시계는 9시 40분이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같이 병원 가줄 수 있어? 아들한테 연락했는데 안 받아서 혼자 가기 무서워. 서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회사에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한빛제약 인사팀이죠? 제 이름은 한서우인데요. 응급 상황이 생겨서 참석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규정상 발표 불참은 탈락 처리됩니다. 재발표 기회는 없고요. 전화를 끊는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하지만 노인 앞에서는 밝게 웃었어요. 할아버지, 제가 병원까지 같이 갈게요. 의사가 노인을 진료했어요. 협심증이 많네요. 응급처치 잘하셨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서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노인은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으며 서우를 바라봤어요. 서우 학생, 오늘 무슨 중요한 일 있었지? 아니에요. 거짓말. 아까부터 계속 시계 보고 휴대폰 확인하고 서우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사실 오늘 한빛제약 신약개발팀 최종 PT 발표였어요. 노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한빛제약? 그런 중요한 날에 나 때문에. 급히 일어나려다 어지러워 다시 눕었어요. 안 돼, 지금이라도 가봐. 내가 괜찮다고 전화해 줄게. 이미 늦었어요. 회사에 전화했는데 탈락 처리됐대요. 노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할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선택한 거예요. 서우가 노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약사로서, 아니 사람으로서 당연한 선택이었어요. 노인은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어요. 서우 학생, 고맙네. 정말 고마워. 요즘 같은 세상에 자기 손해보면서 남 돕는 사람이 어디 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 아까 가방에 처방전 노트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우리 마누라가 평생 모은 한약 처방전이야. 나는 40년 동안 한약방을 했거든. 마누라는 약사 면허는 없었지만 나보다 한약을 더 잘 알았어. 어떤 증상에 어떤 약재를 쓰는지, 배합 비율은 어떻게 하는지, 전부 그 노트에 손으로 적어놨지.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년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 노트가 마누라 남긴 유일한 유품이야. 서우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럼 더더욱 찾아야죠. 할아버지, 경찰서 가시면 CCTV로 범인 추적할 수 있어요.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학생, 나 때문에 이미 큰일 하나 망쳤는데 이미 망친 거 하나 더해도 상관없어요. 할아버지 안심하시는 게 더 중요해요. 의사가 퇴원 허가를 내줬습니다. 서우는 노인과 함께 경찰서로 향했어요. 택시 안에서도 서우는 노인의 혈압을 계속 체크했습니다. 할아버지, 혈압이 조금 내려갔어요. 다행이에요. 노인이 서우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서우 학생은 어쩌다 약사가 되려고? 어렸을 때 엄마가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때 담당 약사님이 너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거든요. 서우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때부터 나도 약으로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훌륭한 마음이야. 그런 마음 가진 약사가 많아야 하는데.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한약방 하면서 느꼈거든. 진심으로 환자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택시가 경찰서 앞에 멈춰섰습니다. 서우는 노인을 부축해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어요. 형사가 조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피해 금액이 얼마예요? 현금은 3만 원 정도요. 3만 원? 그럼 솔직히 찾기 어려워요. 요즘 날치기들 추적하려면 경찰 인력이. 서우가 나섰습니다. 금액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할아버지한테는 돌아가신 할머니의 처방전 노트가 소중하다고요. 그게 노트가 뭐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범인들은 돈만 빼가고 나머지는 버리거든요. 그럼 어디에 버리는데요? 제가 직접 찾으러 갈게요. 주로 쓰레기통이나 공터에. CCTV는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조서를 작성하는 동안 대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노인이 조용히 말했어요. 서우 학생, 정말 미안하네. 오늘 큰 기회 하나 날린 건데. 서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기회는 또 오겠죠. 하지만 서우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였다는 것을. 형사가 말했어요. 일단 CCTV 확인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노인과 서우는 경찰서를 나섰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왔어요. 노인이 서우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서우 학생, 연락처만이라도 줘. 나중에 밥이라도 꼭 사고 싶어? 아니에요. 그런 거 안 받으셔도 돼요. 제발 부탁이야. 이 은혜를 어떻게 그냥 넘겨. 자식 키운 사람으로서 알아. 너 같은 착한 애가 보답 없이 지나가면 나 양심에 잠을 못 잘 것 같아. 서우는 어쩔 수 없이 메모지에 번호를 적어줬습니다. 노인도 자기 번호를 건넸어요. 꼭 연락할게. 밥도 사고 노트도 찾으면 꼭 알려줄게. 할아버지, 건강하세요. 서우는 인사를 하고 노인과 헤어졌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작은 공원을 발견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으흑, 흑. 행인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가방에서 PT 자료를 꺼냈습니다. 신약 개발 제안서, 한약 성분을 활용한 항암제 연구, 6개월 동안 밤새워 준비한 자료였습니다. 도서관에서 논문을 찾아 읽고 실험 데이터를 분석하고 발표 연습을 수없이 했었죠. 이제 이 자료는 쓸모 없어졌습니다. 서우는 자료를 꼭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지나가는 비둘기들이 주변을 맴돌았지만 서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어요. 한참 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빛제약에서 온 문자였어요. 한서우님은 PT 발표 불참으로 최종 불합격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짧은 한 줄이 가슴을 후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너무나 멀게 느껴졌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집 근처에 내렸어요. 골목을 걷는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표정을 관리하고 울었던 흔적을 손등으로 지웠습니다. 문을 열자 아버지가 나오셨어요. 서우야, 발표는 어땠어? 서우는 억지로 밝게 웃었습니다. 응, 아빠. 잘했어. 분위기도 좋았고. 결과는 다음 주에 나온대. 그래, 우리 딸 잘했겠지. 밥은 먹었니? 네, 회사 근처에서 먹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침 라면 이후로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다행이다. 나도 점심 잘 먹었어. 이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새벽 청소 후 아무것도 드시지 못했죠. 서로를 위한 거짓말이 쌓여갔습니다. 아빠, 저 좀 피곤해서 먼저 들어갈게요. 서우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울기 시작했어요. 흑, 흑. 이불을 입에 물고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들으실까 봐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빚을 어떻게 갚지? 아버지 수술은 어떡하지?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만약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 해도 서우는 똑같은 선택을 했을 겁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서우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봤어요. 내일부터 다시 동네 약국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늘려야 했죠. 하루 10시간씩 일해도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웠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서우는 눈을 감았어요. 내일을 위해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서우는 동네 약국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저녁 6시부터 자정까지 하루 6시간. 시급 9,860원. 낮에는 편의점에서도 4시간 일했습니다.
하루 10시간 알바로 하루 10만 원 정도 벌었어요. 한 달이면 300만 원. 하지만 이자만 내기에도 빠듯했습니다. 원금은 엄두도 못 냈죠. 어느 날 새벽 약국 알바가 끝나고 집에 오는 길이었습니다. 대문에 또 빨간 종이가 붙어 있었어요. 최후 통지. 3일 이내 미입 금시 법적 조치 및 자택 방문. 서우는 떨리는 손으로 통지서를 떼어냈습니다. 아버지가 보시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요? 통지서를 가방 깊숙이 감췄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니 아버지는 이미 새벽 청소 일을 나가신 후였습니다. 텅 빈 집에서 서우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이대로 평생 빚에 허덕이며 살아야 하나.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3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편의점에서 재고 정리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요즘 대부업체들이 번호를 바꿔가며 전화하는 터라 서우는 받기가 겁났습니다. 하지만 계속 울리는 전화를 무시할 수도 없었어요. 서우는 심호흡을 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한빛제약 인사관리부 부장 이정훈입니다. 서우는 보이스피싱이라고 확신했어요. 저 지금 바쁜데요. 전화 끊을게요. 잠깐만요. 정말 한빛제약입니다. 한서우 씨 맞으시죠? 네, 맞는데요. 근데 왜요? 저 PT 발표 못해서 떨어진 사람인데. 그래서 연락드렸습니다. 회장님께서 특별히 개인 면접 기회를 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서우는 휴대폰을 꽉 쥐고 얼어붙었습니다. 저 정말이에요? 네, 내일 오전 11시에 본사로 오실 수 있으신가요? 회장님 직접 면접이라 다른 지원자 없이 진행됩니다. 왜 저한테 이런 기회를? 자세한 건 저도 모릅니다. 회장님 특별 지시입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우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정말 보이스피싱이 아닐까? 서우는 인터넷으로 한빛제약 인사팀 전화번호를 검색했습니다. 방금 온 번호가 정말 회사 번호였어요. 진짜였습니다. 진짜 기회가 온 거예요. 서우는 편의점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신이 주신 마지막 기회. 아니, 할아버지가 만들어준 기회일지도 몰랐습니다. 어쨌든 서우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찾아왔어요. 서우는 편의점 점장에게 말했습니다. 점장님, 내일 오전에 급한 일이 생겨서 못 나올 것 같아요. 또요? 이번 달만 벌써 3번째예요. 죄송합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점장은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우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 면접을 어떻게 봐야 할까? 무엇을 물어볼까?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새벽까지 면접 준비를 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연습했어요. 옷장을 열어 정장을 다시 꺼냈습니다. 같은 옷이지만 이번에는 더 정성껏 다렸어요.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서우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의 날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서우는 떨리는 마음으로 한빛제약 본사를 찾았습니다. 여의도에 위치한 30층 건물이었어요. 로비는 현대적이고 깔끔했습니다. 흰색 대리석 바닥이 반짝거렸고 은은한 조명이 공간을 밝혔죠. 안내 데스크에서 신분을 확인했습니다. 한서우 씨시죠? 회장님 면접은 최상층입니다. VIP 전용 엘리베이터로 안내해 드릴게요. 서우는 특별 대우에 당황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손을 꽉 쥐었어요. 긴장으로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30층에 도착했습니다. 비서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한서우 씨, 들어가시면 됩니다. 서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회장실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쪽 벽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한강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책상 뒤에 중년 남성이 앉아 있었죠. 그리고 그 옆 소파에 앉아 있는 사람. 서우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할아버지, 박용진이었습니다. 하지만 3주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말끔한 네이비 정장을 입고 계셨습니다. 낡은 작업복 차림이 아니었죠. 서우 학생, 또 만나네. 용진이 빙그레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앉으세요, 한서우 씨. 책상 뒤에 중년 남성이 말했어요. 제 소개가 늦었네요. 저는 한빛제약 회장 박준석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제 아버지 박용진입니다. 서우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아버지? 회장의 아버지라고요? 아, 아버님? 응, 이 친구가 내 아들이야. 용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주 전 그날 자네가 날 구해줬잖아. PT 발표까지 포기하면서. 서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준석이 말을 이었어요. 아버지한테 그날 이야기 들었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걸고 낯선 노인을 도와준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들한테 부탁했어. 이 학생한테 기회를 한 번 더 줘달라고. 용진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우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는 건 나중에 하시고 일단 면접부터 볼까요? 준석이 웃으며 말했어요. 서우는 눈물을 닦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한서우 씨의 졸업 논문을 읽어봤습니다. 한약 성분을 활용한 항암제 연구. 매우 흥미로운 주제더군요. 감사합니다. 저는 한약과 양약이 결합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서우가 또박또박 대답했어요. 준석과 30분간 깊이 있는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신약 개발 철학, 한약의 가능성, 연구 방향성. 준석은 서우의 답변에 계속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당신의 열정과 지식이 마음에 듭니다. 특히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요. 용진도 옆에서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준석이 말했어요. 결과는 3일 안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서우는 꾸벅 인사하고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주저앉아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3일 후 전화가 왔습니다. 한서우 씨, 최종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 출근하시면 됩니다. 서우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정말이에요? 네, 축하드립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아버지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아빠, 저 됐어요. 합격했어요. 정말이야? 아버지는 허리 아픈 것도 잊고 일어나 서우를 안았어요. 두 사람은 울고 웃으며 껴안았습니다. 우리 딸 정말 잘했어. 고생 끝이다. 그날 밤 서우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꿈에도 몰랐죠. 이것이 지방대 출신 신입에게 닥칠 지옥 같은 나날의 시작이라는 것을. 서우는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거울 앞에서 단정하게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아버지가 손수 김밥을 싸주셨어요. 서우야, 첫 출근 축하한다. 회사에서 잘해라. 한빛제약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7층 연구개발팀. 넓은 연구실에는 최신 장비들이 가득했어요. 다른 연구원들은 모두 명품 시계와 고급 볼펜을 갖고 있었습니다. 팀 미팅룸에 신입들이 모였습니다. 연구개발팀장 최민경이 들어왔어요. 고급 정장에 명품 안경. 당당한 걸음걸이였죠. 자, 신입사원들 소개해봐요.
다른 신입들이 차례로 소개했습니다. 서울대 약대 졸업 박지훈입니다. 연세대 약대 출신 김수진입니다. 오, 좋아요. 역시 우리 팀은 명문대만. 민경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서우 차례가 왔습니다. 한서우입니다. 이응이응대학교 약대 졸업했습니다. 민경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이응이응대? 거기 어디 있는 학교예요? 지방에 있는. 아, 지방대. 민경이 노골적으로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주변 신입들도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회사에? 회장님 특별 면접으로. 아, 민경이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요. 요즘은 그런 루트로도 들어오나 보네. 다른 연구원들이 키득거렸어요. 신입 교육 후 자리 배정이 있었습니다. 다른 신입들은 최신 장비가 있는 메인 연구실로 갔어요. 서우만 구석의 자료실 옆 좁은 공간에 배정됐습니다. 오래된 책상과 고장난 의자였죠. 한서우 씨는 일단 여기서. 실험 참여는 나중에 실력 보고 결정할게요. 민경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첫날 업무는 연구실 청소였어요. 시약 정리, 실험 기구 세척. 다른 신입들은 실험을 참관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서우만 청소부처럼 일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점심 먹으러 가자. 다른 연구원들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같이. 한서우 씨는 실험실 정리 먼저 끝내고 우리는 외부 미팅 있어서. 민경이 말을 잘랐습니다. 서우는 혼자 남아 도시락을 먹었어요. 아버지가 싸준 김밥. 먹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오후에는 더 심했어요. 한서우 씨, 이거 복사 300장. 그리고 이 서류들 다 분류해서 파일링. 시약 재고도 전부 엑셀로 정리하고. 네. 그런데 실험은 언제? 실험은 실력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지방대 나온 사람이 뭘 알아요? 민경의 말에 서우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참았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었어요. 다른 직원들은 모두 집으로 갔지만 서우만 남아서 일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겨우 퇴근했어요. 집에 돌아오니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서우야, 회사는 어땠어? 좋았어요, 아빠. 다들 잘해주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걱정시킬 수 없었어요. 이런 날들이 2주간 계속됐습니다. 학벌 차별, 잡무만 떠맡기, 따돌림. 서우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언젠가는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며 서우는 연구실 구석 자리에서 시약 재고 목록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엑셀 파일에 하나하나 입력하는 단순 작업이었죠. 옆 책상에서는 서울대 출신 박지훈이 최신 실험 장비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한서우. 민경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커피 타와. 연구원들 전부. 민경이 메모지를 서우 책상에 던졌어요. 아메리카노 3잔, 카페라테 4잔, 바닐라 라테 2잔, 헤이즐넛 라테 1잔. 복잡한 주문 10개였습니다. 네. 서우는 메모지를 집어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지훈이 힐끗 쳐다보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동정 어린 눈빛이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서우는 법인카드를 들고 1층 카페로 내려갔어요. 카페 직원에게 주문을 하고 기다리는 동안 로비 쪽을 바라봤습니다. 점심시간이라 사람들이 붐비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로비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여기는 관계자 외 출입 금지 구역입니다. 잠깐만, 정말 잠깐만 들어가면 안 될까? 서우는 그 목소리에 고개를 확 돌렸습니다.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카페를 나와 로비로 걸어갔습니다. 박용진이었습니다.
낡은 베이지색 등산복에 털모자를 쓴 모습. 손에는 커다란 보자기를 들고 있었어요. 젊은 경비 2명이 용진을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아버지라고요? 할아버지,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경비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말이야. 내가 박준석이 아버지라니까. 전화 좀 연결해줘. 그렇다면 회장님께 직접 연락하시든가요. 여기는 출입증 없이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들이 바빠서 전화를 안 받는단 말이야. 그냥 이것만 전해주면 돼. 용진이 보자기를 내밀었습니다. 보자기 안에서 한약 냄새가 났어요. 직접 말린 약재로 만든 보약 봉지들이 들어 있었죠. 아들이 요즘 피곤해 보여서 일주일 동안 정성껏 말린 거야. 이것만 전해주면. 그런 건 택배로 보내시든가요. 여기서는 안 됩니다. 경비의 목소리가 점점 강경해졌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구경하는 직원들.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찍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거 봐, 회장님 아버지래. 말도 안 돼. 회장님 아버지가 저렇게 다닐 리 없잖아.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용진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어요.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엘리베이터가 열리며 민경이 내려왔습니다. 외부 미팅을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명품 핸드백을 들고 하이힐을 신은 모습이 화려했습니다. 뭐야, 무슨 소란이야? 민경이 짜증스럽게 물었어요. 팀장님, 이 할아버지가 회장님 아버지라고 우기시는데. 경비가 황급히 설명했습니다. 민경이 용진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낡은 등산복, 해진 운동화, 때 묻은 보자기. 민경의 입꼬리가 비웃음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장님, 아버지가 이런 차림으로 다니신다고? 할아버지, 제정신이세요? 정말이에요. 나는. 됐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당장 나가시지 않으면 경찰 부를 겁니다. 민경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아가씨, 제발 부탁이에요. 이것만 아들한테 전해주면. 용진이 민경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민경의 옷자락을 잡으려는 순간이었어요. 뭐야, 더러워. 손 치워요. 민경이 소리치며 손으로 용진을 세게 밀어냈습니다. 용진은 미처 중심을 잡지 못하고 뒤로 비틀거렸어요. 70이 넘은 노인의 몸이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쿵! 으악! 용진의 비명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보자기가 바닥에 떨어지며 터졌어요. 안에 있던 약재 봉지들이 흰 대리석 바닥에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갈색 약재가 바닥에 쏟아지며 퍼져나갔죠. 아이고, 아이고. 용진이 바닥을 기며 약재를 주우려 했습니다. 이게 일주일 동안 밤새워 말린 건데, 준석이가 좋아하는 건데, 떨리는 손으로 약재를 모으려는 용진.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짚지 못했어요. 무릎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넘어지면서 다친 거였죠. 이게 뭐야, 진짜. 대리석 바닥이 다 더러워졌잖아. 민경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명품 구두로 바닥에 떨어진 약재 봉지를 걷어찼어요. 봉지가 멀리 굴러가며 안에 약재가 더 쏟아졌습니다. 청소 아저씨 누구 없어요? 여기 좀 치워요. 주변 직원들은 그저 쳐다만 볼 뿐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발걸음을 옮기지 않았어요.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계속 영상을 찍고 있었죠. 서우는 카페 앞에 서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방금 받은 커피 10잔이 든 캐리어.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지금 가면 또 해고될 거야. 이번에는 정말 끝이야. 하지만 저분은 내 생명의 은인이잖아.
회사에서는 이미 낙하산이라고 수군거리는데 그래도 저 할아버지를 그냥 두고 갈 수 있어? 1초가 1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서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약재를 줍는 용진을 바라봤어요. 떨리는 손, 흐르는 눈물, 처절한 모습. 서우의 발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쿵! 서우가 커피 캐리어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플라스틱 캐리어가 대리석 바닥과 부딪히며 깨지는 소리. 10잔의 커피가 사방으로 튀어올랐어요. 뜨거운 갈색 액체가 바닥에 퍼지며 하얀 대리석을 적셨습니다. 서우의 손등과 정강이에도 뜨거운 커피가 튀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뭐 하는 짓이에요? 서우가 소리치며 로비를 가로질러 달렸습니다. 하이힐을 신은 것도 아닌데 발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서우의 비명 같은 외침에 로비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비켜요. 비켜달라고요. 서우가 구경하는 사람들을 해치고 용진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이 닿자 탁 소리가 났습니다. 할아버지. 서우가 용진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서우 학생? 용진이 깜짝 놀라 서우를 바라봤어요. 눈가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 없으세요? 서우가 용진의 무릎을 확인했습니다. 바지가 찢어지고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한서우? 민경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우를 바라봤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법인카드로 산 커피 10잔을 바닥에 쏟아? 한 잔에 7,000원씩 7만 원이야. 물어낼 거야. 서우는 민경의 말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주머니에서 하얀 손수건을 꺼냈어요. 외할머니가 대학 입학 선물로 주신 손수건이었습니다. 서우가 가장 아끼는 물건이었죠. 손수건을 펼쳐 바닥에 흩어진 약재를 하나하나 담기 시작했습니다. 갈색 약재가 손수건에 묻어 얼룩이 생겼어요. 하지만 서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소중한 거잖아요. 서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손수건을 적셨어요. 아드님 드리려고 일주일이나 정성껏 만드신 거잖아요. 서우 학생, 안 돼. 나 때문에 자네까지 곤란해지면. 괜찮아요. 할아버지는 잘못하신 게 없어요. 민경의 구두에 밟혀 으깨진 약재도 조심스럽게 주었습니다. 손수건이 점점 더러워졌지만 서우는 계속 약재를 담았어요. 야, 한서우.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민경이 소리쳤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웅성거렸어요. 저 신입 미쳤나 봐. 회장 특채로 들어왔으면 조용히 있어야지. 저러다 진짜 잘리겠네. 경비 2명이 다가왔습니다. 죄송하지만 2분 다 나가주셔야겠습니다. 경비가 용진의 팔을 잡으려 했어요. 서우가 벌떡 일어나 용진을 막아섰습니다. 이분 몸에 손대지 마세요. 서우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절규에 가까웠어요. 한서우, 너 정말 해도 너무한다. 민경이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서우의 목에 걸린 사원증을 움켜쥐었어요. 사원증 내놓으라고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목걸이 줄이 서우의 목을 세게 조이며 파고들었어요. 컥! 서우가 신음을 흘렸습니다. 민경이 더 세게 당기자 줄이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서우의 목에 빨간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어요. 너 오늘부로 해고야. 알았어? 민경이 사원증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플라스틱 사원증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며 쨍그랑 소리를 냈어요. 서우는 목을 쓸어내리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민경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해고하셔도 좋습니다. 서우의 목소리가 낮지만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쓰레기 취급하고 정성을 짓밟는 건 팀장님이 잘못하신 겁니다. 팀장님도 부모님이 계실 텐데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로비가 웅성거렸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여전히 비웃는 표정이었어요. 이게 감히 상사한테 대들어? 민경이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서울을 때리려는 것처럼 보였어요.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딩동. 엘리베이터가 열리는 소리. 로비의 모든 사람이 엘리베이터 쪽을 돌아봤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비서 4명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좌우로 나뉘어 서서 길을 만들었어요. 마치 대통령 경호팀처럼 꼿꼿한 자세였습니다. 그 사이로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박준석 회장이었습니다. 로비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어요. 회장님. 민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들고 있던 명품 핸드백이 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황급히 허리를 구부렸습니다. 70도, 80도, 90도. 어떤 사람은 거의 직각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준석은 아무에게도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곧장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용진에게 걸어갔어요. 명품 구두가 대리석 바닥을 밟으며 똑똑 소리를 냈습니다. 용진 앞에 도착한 준석. 그는 잠시 멈춰서서 아버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용진의 찢어진 바지, 흐르는 피, 흩어진 약재, 눈물. 준석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로비의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어요. 회장이 바닥에 무릎을 꿇다니. 아버지. 준석의 목소리가 낮고 무겁게 울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준석이 용진의 팔을 잡고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용진의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냈어요. 준석아, 제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민경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준석은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는 서우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서우 씨. 서우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또 아버지를 구해주셨군요. 준석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우는 그 손을 잡고 일어섰어요. 준석이 서우의 목에 난 빨간 자국을 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준석은 천천히 민경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준석이 다가올 때마다 민경은 뒤로 물러섰어요. 하지만 곧 벽에 등이 닿았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죠. 최민경 팀장. 준석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게 울렸습니다. 회장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몰랐다? 준석이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그래서 몰랐으면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경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명품 구두의 뒤꿈치가 부러졌어요. 내 아버지를 밀쳤지. 약재를 짓밟았어. 그리고 그걸 말리는 직원의 목을 조르기까지 했어. 준석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최민경 팀장, 당신은 오늘부로 해고입니다. 로비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연구 데이터 조작, 연구비 횡령, 신입사원 괴롭힘 혐의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안 돼요. 제발. 보안요원 2명이 다가와 민경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놔달라고요. 회장님. 민경이 끌려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로비의 사람들은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습니다. 민경이 완전히 사라진 후 준석이 서우에게 다가왔습니다. 한서우 씨, 괜찮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당신은 오늘부터 신약개발팀 주임연구원으로 발령합니다. 제가 직접 멘토링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용진이 서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우 학생, 고마워. 정말 고마워. 2번이나 이 늙은이를 구해줘서. 하지만 서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주변 직원들의 시선이 여전히 차갑다는 것을.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역시 뒷배가 있었네. 회장님, 아버지랑 아는 사이였구나. 그래서 특채로 들어온 거야. 낙하산 맞았네. 서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해고는 면했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주임 연구원으로 승진했지만 동료들의 시선은 얼음장 같았어요. 낙하산 주임님 오셨네. 역시 백이 있어야 출세하는 거야.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들리는 수군거림. 점심시간에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식당에서 자리를 잡으면 주변 사람들이 슬며시 자리를 옮겼어요. 괜찮아. 실력으로 보여주면 돼. 서우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새벽 5시에 출근했어요. 다른 연구원들이 오기 전에 실험실을 정리하고 전날 데이터를 복습했습니다. 퇴근은 밤 11시. 주말에도 출근했어요. 한약 성분 분석에 몰두했습니다. 5000년 한의학의 지혜와 현대 약학의 기술을 접목시키는 작업. 쉽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서우가 제안한 한약 배합이 첫 번째 성과를 냈어요. 암세포 억제율 80%, 기존 항암제보다 20% 높은 수치였습니다. 연구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서우가 단상에 올라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처음에는 시큰둥하던 연구원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박지훈이 손을 들었어요. 1년 전 서울대 출신이라고 우쭐대던 그 신입이었죠. 이 배합 비율은 어떻게 도출하신 건가요? 전통 한의학 문헌 300건을 분석했고 그중 항암 효과가 있다고 기록된 약재들을 추출해서 현대적 방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서우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대단하네요. 박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인정하는 눈빛이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임상 1상 시험 통과. 피험자 50명 중 45명에게서 종양 크기 감소가 확인됐어요. 그날 저녁 퇴근하려는 서우를 박지훈이 불러 세웠습니다. 서우 씨, 잠깐 시간 있어요? 응, 무슨 일인데? 저 사과하고 싶어서요. 박지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에 서우 씨를 무시했던 거 정말 죄송해요. 학벌만 보고 사람을 판단한 제가 부끄러워요. 괜찮아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박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우 씨가 새벽부터 나와서 일하는 거 봤어요. 주말에도 나오는 거 다 알아요. 저는 명문대 나왔다고 거만하게 굴기만 했는데 서우 씨는 묵묵히 실력으로 증명했잖아요. 지훈 씨, 앞으로 열심히 배우고 싶어요. 서우 선배님께. 박지훈이 처음으로 서우를 선배라고 불렀습니다. 진심 어린 존칭이었어요. 그래요. 같이 열심히 해봐요. 서우가 박지훈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두 사람은 웃으며 악수했어요. 그날 이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박지훈이 먼저 서우에게 다가왔고 다른 연구원들도 하나둘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9개월 후 임상 이상 시험 통과. 피험자 200명. 성공률 85%. 부작용은 기존 항암제의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1년 후 한빛제약 대강당. 500명의 직원이 모였어요. 준석 회장이 단상에 섰습니다. 한서우 주임연구원이 개발한 신약 HK1235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 3상 시험을 최종 통과했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진심이었어요. 서울을 향한 축하의 박수였습니다. 이 신약은 기존 항암제보다 부작용이 30% 적으면서 효과는 50% 높습니다. 예상 연간 매출은 5천억 원 이상입니다. 다시 박수. 서우는 객석에 앉아 눈물을 참았어요. 한서우 주임연구원을 책임연구원으로 승진 발령합니다. 그리고 신약개발 우수상을 수여합니다. 서우는 단상에 올라 상패를 받았습니다. 무거운 상패가 손에 쥐어졌어요. 1년 전 낙하산이라고 비웃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축하합니다. 서우 책임님.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가 오해했어요. 죄송해요. 동료들이 하나둘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서우는 한 사람 한 사람과 악수하며 미소 지었어요. 회의 후 준석이 서우를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용진도 함께 있었어요. 서우 씨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준석이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서우 씨가 한 달 전에 제안한 공정 채용제도 개선안.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서우가 제안한 내용이었습니다. 학벌이 아닌 실력으로 평가하는 블라인드 채용 강화. 모든 신입사원에게 선배 멘토 의무 배정.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설치와 익명 보호. 피해자 보호 규정 강화. 이 제도들이 다음 달부터 한빛제약 전체와 모든 계열사에 적용됩니다. 준석이 말을 이었어요. 약자가 보호받고 능력 있는 사람이 인정받는 회사. 서우 씨 덕분에 우리 회사가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회장님,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용진이 서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우 학생, 1년 전 자네가 나를 도와줬을 때 알았어. 이 학생은 특별하다고. 할아버지, 자네는 실력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 바로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야. 그게 진짜 실력이지. 용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자네 같은 사람이 많아지면 세상이 따뜻해질 거야. 그날 저녁 용진의 집. 거실에는 서우 아버지, 용진, 준석 네 사람이 모였습니다. 용진이 직접 만든 한약 요리가 식탁 가득 차려졌어요. 한약 삼계탕, 약재 불고기, 보약밥, 인삼전. 건배. 네 사람이 잔을 부딪혔습니다. 따뜻한 웃음소리가 거실을 채웠어요. 서우야. 아버지가 서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가 너한테 미안해. 제대로 뒷바라지 못해줘서. 아빠,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야. 다른 집 애들은 부모가 이것저것 다 해주는데 우리 서우는 혼자 다 해냈잖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가 아프지만 않았어도. 아빠. 서우가 아버지를 꼭 안았어요. 아빠 덕분이에요. 아빠가 포기하지 않고 저를 키워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우리 딸 정말 자랑스럽다. 아버지와 서우는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용진과 준석도 눈시울을 붉혔어요. 7천만 원의 빚은 모두 갚았습니다. 반지하 단칸방에서 벗어나 넓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아버지는 석 달 전 허리 수술을 받고 완쾌하셨습니다. 이제는 통증 없이 걸으실 수 있었죠. 참, 서우 학생. 용진이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기억하나? 1년 전에 도둑 맞았던 지갑. 아, 그 지갑요. 경찰이 범인을 잡았어. 그리고 지갑도 찾았지. 지갑 속에 있던 마누라 처방전 노트도. 용진이 낡은 노트를 꺼내 보여줬어요. 누렇게 변색된 종이에 빼곡히 적힌 한글. 이 노트 덕분에 자네가 한약 연구에 큰 도움을 받았다며? 준석이한테 들었어. 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약 개발 과정에서 용진이 빌려준 처방전 노트가 큰 도움이 됐었어요. 수백 년 전통 한의학의 지혜가 담긴 보물이었죠. 그래서 말인데 이 노트 자네한테 줄까 해. 아니에요, 할아버지. 이건 할머니 유품인데. 아니야. 우리 마누라도 자네 같은 착한 사람이 이걸 가지면 기뻐할 거야. 용진이 노트를 서우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걸로 더 많은 사람을 살려줘. 그게 우리 마누라가 바라던 일이야.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서우는 노트를 꼭 안았어요. 식사가 끝나고 네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용진이 직접 끓인 쌍화차였어요. 서우 씨, 준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다음 주에 환자 간담회가 있습니다. 서우 씨가 개발한 신약으로 치료받은 환자들이 모이는 자리예요. 함께 가시겠습니까? 환자분들을 만날 수 있다고요? 네.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일주일 후 한빛제약 세미나실 20명의 환자와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서우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들을 만났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50대 여성이 서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작년에 3기 안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의사가 6개월이라고 했죠. 하지만 선생님이 만든 약 덕분에 지금 이렇게 건강해졌어요. 여성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제 딸이 내년에 대학 가는데 제가 졸업식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제 꿈을 이뤄주셨어요. 제가 한 일은 아니에요. 선생님이 제 생명의 은인이세요. 다른 환자들도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70대 할아버지, 40대 아버지, 30대 젊은 여성, 모두 서우의 신약으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었어요. 선생님 덕분에 손주 얼굴을 볼 수 있게 됐어요. 아이들이 아빠라고 부르는 소리를 계속 들을 수 있어요. 제 꿈을 포기하지 않아도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서우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었구나. 1년 동안 밤을 새우며 연구한 이유, 차가운 시선을 견디며 버틴 이유. 간담회가 끝나고 서우는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어요.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서우 씨, 뒤에서 준석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회장님, 오늘 간담회 어땠어요? 감동적이었어요. 제가 만든 약으로 저렇게 많은 분들이 살아갈 희망을 얻었다니. 서우 씨가 1년 전 그날 내린 선택, 커피를 바닥에 던지고 아버지를 구했던 그 선택이 결국 이 모든 사람들을 살린 거예요. 준석이 서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착한 마음이 만든 기적입니다. 서우는 한강을 바라봤어요. 강물이 햇빛에 반짝이며 흐르고 있었습니다. 2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약국 앞에서 쓰러진 할아버지. PT 발표를 포기한 선택. 로비에서 커피를 던진 순간. 무릎 꿇고 약재를 주었던 그 순간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작은 선택들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저녁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분홍빛, 보라빛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노을이었어요. 서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어요. 착한 마음은 반드시 기적을 만듭니다. 한 사람의 작은 선행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그것이 다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어려운 선택의 순간에 서 있을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선택할지 타인을 도울지 고민하고 있겠죠. 서우는 그들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이 이끄는 대로 선택하라고. 착한 마음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그 따뜻한 마음은 언젠가 반드시 당신에게도 그리고 세상에도 아름다운 기적으로 돌아올 거라고.